뭐 9시 출근, 뭐 5시 퇴근 이게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일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버리기도 하고 네. 좀 줄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의 소관이거든요. 그렇군요.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야근 날도 하고 네. 말밤새까지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네. 그걸 좀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있죠. 그게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아니, 존일의 백전백승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 유망 직종 100가지 승리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요, 이제 제일 미래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일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가 될 거라는데 의견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AI 4차 산업 관련돼서 4차 산업 준비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 IT 기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럼 도대체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땅 좀 사가지고 농사 지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농업이라는 게 이런 기술을 접목하기도 좋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을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출연해 주실 분은요, 젊은 농사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믿음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신 윤영진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38이 되셨으니까 이제 젊은 농업인이라고 말하기 이제 점점 나이가 차고 계시긴 합니다만 워낙 어려서부터 농업 일을 하셔서 이쪽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떤 롤모델 비슷한 거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전혀 농사꾼 같이 안 하고 나오셨네요. 형 이제 일할 때는 이제 농사의 차림으로 일하고요. 예. 평상시 때는 그냥 편하게 아니면 혹시 공식적 자리 같은 좀 정장 차림도 하고요. 예. 때에 따라 맞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농사하시는 분이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 그 경상도 사투리로 뽀시랍게 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뭐 이제 그냥 보신 분들 같은 경우 고생 안 해 보이는 그런 얼굴, 그렇게 좀 나이에서 좀 동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자라오면서 일단 뭐 스토리나 이렇게 들려보면 고개를 끄덕이시다 고생했겠구나.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좀 들어봐야 사람은 좀 그런 게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농사를 언제적부터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이전부터 아버지 일하는 데를 줄줄 따라다녔죠. 아버지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도와드리고 또 뭐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또 반 친구들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한 반에 한 30명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 시즌 되면 이제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다들 자유로운 시간 놀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을 이제 제가 꼬시는 거죠. 우리 집 이런 농사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할 사람은 한 15명 정도 해서 우르르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성장하면서 뭐 대학교 때 대학원 때는 그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학업을 같이 전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농업 일을 같이 하셨군요. 지역이 어디에서 그걸 하셨죠? 전남 강진에서. 전남 강진. 저도 한번 내려가 봤는데 너무 아름답던데요. 네,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다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그렇죠. 농업을 하기에는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했네요. 조기 교육이요. 조기 교육. 네, 맞습니다. 무슨 농사를 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영지버섯을 키우셨고요. 영지버섯. 예, 영지버섯이 이제 연작 피해가 와요. 한 2년마다. 그래서 연작 피해라는 건 이제 한 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작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땅을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가 워낙 빨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곰팡이 균이
균사체잖아요, 버섯 자체가. 그런 어떤 균사체의 영향이 이제 연자피해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동일한 작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아예 영원히 못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또 한 번에 어떤 그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다른 작물을 예, 한다. 다른 작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우스를 옮기거나 네.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농가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고로만 아예 전향을 해서 네. 그 20년 이상 계속 표고로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표고 버섯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대략 몇 평 정도 되는 데서 하나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은 네. 저희 같은 건 이제 시설하우스에 되는 거고 네. 보통 이제 노지이냐 네. 산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게 펼쳐놓은 거 사진이나 어떤 영상 같은 거 나오는 예. 그런 거 노지 재배라고 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설 이렇게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거 이제 시설 하우스 재배라고 합니다. 근데 노지 재배 같은 경우 이제 크게 하신 분들은 네. 보통 이제 표고를 뭐 어떤 면적 단위보다도 몇 본을 재배했냐고 이제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이라는 건 표고 원목 재배 기준으로 해서 아, 한 나무에 본, 이제 버섯이 올라오는 거니까. 예, 나무 한 개 기준을 한 본이라고 합니다. 나무 하나가 한 1m 되는가요? 예, 한 120cm. 120cm. 예, 그 표고 한 본을 뭐 많이 하신 분은 10만 본, 10만 개를 하시고 또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계 유지를 할 정도로 한다면 5만 본 네. 한다. 그 정도 하죠. 그렇군요. 그걸 다 그 땅을 사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땅을 이제 유휴지 공간을 네. 군에 있는 곳을 임대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군에서 이제 군 지역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지보다는 이런 임야 사업으로 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가서 자기는 그렇게 표고목 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그 땅 자체를 자기의 소득으로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요.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두 가지를 표현하자면 이제 원목 재배가 있고 시설 이제 배지 재배라고 있어요. 표고를 네.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귀농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시설 배지 재배입니다. 원목 재배 형태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원목 재배 그 이제 원목의 환경이나 아니면 일하는 게 좀 고되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조금 고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마 배지 쪽이 더 가깝거든요. 배지 재배는 뭐예요? 이제 원목 재배는 말 그대로 나무에다가 네. 이제 타공을 해서 구멍을 해가지고 예, 거기다 뭐 씨를 심 종균을 아, 넣습니다. 예. 예, 종균을 넣는 게 종균을 넣는 뭔가 하면 네. 되게 단순합니다. 잘. 네. 근데 배지 같은 경우는 톱밥을 이용해서 네. 톱밥과 미강을 섞어서 거기에 미강은 이제 또 뭐예요? 그 쌀 있잖아요. 그 네. 쌀에 남은 찌꺼기, 겨자씨 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어떤 블럭 형태를 만들어요. 예. 거기다 이제 종균을 주입해서 네. 이게 갈변되게 하는 그런 갈변. 이런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이제 갈변? 색깔이 변한다고 하죠. 이제 아. 종균이 잘 정착하게끔 예. 이제 영양분이 되는 톱밥이 네. 종균이 들어가서 잘 이렇게 정착이 되게끔 잘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대략 내가 먹고 살 정도가 되려면 네네. 돈을 얼마에 가지고 그걸 시작하나요? 그래서 초기 자본 같은 경우에 시설하우스 재배는 굉장히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끼고 한다 하더라도 돈 한 2, 3억 정도는 2, 3억. 그대로 이렇게 부어놔야 그걸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 같은 경우는 임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제 네. 월 얼마적으로 이미 돼 있는 시설 하우스들이 꽤 있거든요. 예. 거기를 자기가 뭐 분양을 하겠다 아니면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빌려드리기도 하고 월 임대로 이런 식으로 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어느 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상 이게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하는 어떤 점이 어려워요? 일단은 판로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 이상은 큰 무리하게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네. 어렵죠. 왜냐하면 2, 3억 보통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거 모으다 예. 하더라도 2, 3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예, 그런데 보통 이제 1억 정도를 퇴직금을 예상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왔을 때 한 정부 보조를 50% 받는다 예. 하고 해서 짓는데 딱 그게 다 들어갔는데 그거 자체인데 그 외에 이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쵸.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쏟아놨는데 이게 얼마큼 자라나 있는 또 잘 발생되는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런
기초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첫 번째고 이것도 키웠어요. 이제 네. 잘 키웠는데 네.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거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 이제 뭐 SNS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이렇게 인터넷 판매다 해서 많이 네.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은 그래도 판로의 어려운 부분을 겪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보통 요즘 귀농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그 정도가 최근에 좀 많이 오시고요. 네. 젊은 층 20대는 거의 보긴 힘들고 30대 초반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오세요? 일단은 이제 농업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신 분 계시고 네. 아니면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서울 어떤 위에 생활에 도시에 대한 생활을 접고 네. 아예 거의 귀촌 개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귀농의 개념으로 오신다는 분들은 확실히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와야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랄지 좀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이랄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좀 더 30대 때 내려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40 되기 전에 내려오면 지원이 이거저거 정부 기준 많죠? 사업상 보통 이제 만 39세가 되면 9세 이하가 되면 네. 이제 청년 농부라는 어떤 청년 농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발굴하기도 하고요. 인재들을 좀 육성하려고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뽀시럽게 안 자라고 어렵게 이런저런 거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네. 농업을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네, 네. 땅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네, 네. 좀 기반이 있었던 편인데 네. 20대 내가 만약에 20대나 30대 농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대나 이런 30대 하시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면은 네. 대부분은 그래도 제가 만난 친구들은 거의 90%는 다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 기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네. 20, 3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은 대부분이 농촌에 와서 이런 꿈을 갖는 친구들 대부분 극히 드뭅니다. 서울에서 자랐는데 농사가 없죠. 네, 도심에 있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그게 이제 이미 젖어 있어서 네. 내려오면 전혀 180도가 다른 생활이거든요. 아. 그런 생활을 못 견뎌야죠. 자기가 이제 진짜 이를 악물고 나는 농촌에서 살아야겠다. 아니면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그 리틀 포레스트인가요? 이런 예. 영화를 보면 굉장히 농촌에 대한 그 20대 어떤 여자가 왔을 때 그런 꿈 같은 이야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현실이 아니구나. 예, 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기반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20대가 봤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부모님의 기반과 그런 어떤 청년 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쪽에 좋아서 많이 보였고 네. 진짜 기반 없이 오는 30대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현재도. 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생활이 되게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생활이 뭐가 달라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정부 지원 받아서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기반을 만들었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 판로 문제가 좀 제일 힘든데 네. 어떤 또 판로도 어떤 장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목을 좀 잘못 선택한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그 현재 만들어 기반을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또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까 전에 버섯 지금 표고버섯 하시잖아요. 네. 표고버섯을 상품으로 팔 수 있을 만큼 기르는 것도 기술이지만 네. 막상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워서 잘 키웠는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가 또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판로의 부분이 거의 문제로 따지면 100에서 한 60%는 판로의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인 일 좋아하세요? 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찌 보면 이제 반강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식이라면 저하고 누나 있는데 누나님이 시집을 갔고 네. 저도 이제
장가를 앞둔 입장에서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네.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머니 혼자 일을 그동안 또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왔지만 네. 그냥 서류상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제 이름으로 옮겨진 순간 그 책임이라는 게 제가 진짜 겪어봤는데 막중하더라고요. 그냥 책임만 오는 게 아니라 직원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관리나 모든 것들이나 아니면 부채도 마찬가지고. 돈. 네, 비트같이 또다 갚아야 되니까. 예, 저한테 다 책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 막. 네, 요즘도 연대 보증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지금 뭐 정부 정책상으로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 기존에 받았던 거는 계속 제가 맞물려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법인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그동안은 뭐 이제 부모님과의 또 갈등도 있어요. 네. 무슨 갈등? 이제 저 부모님 해왔던 일과 그거를 제가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네. 이제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를 수도 네, 있고. 다르니까 네. 어쨌든 제가 대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제가 부모님 일을 물려봤지만 좀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스톱 걸리는 일은 이제 어머니께서 막으시고. 네, 법률적인 대표지만 네. 엄마한테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라봤을 때 아들. 그러니까 저가 혼자 그래도 나가서는 어떤 대표는 직함 달고 열심히 영업하고 뛰어다니는데 네. 그런 모습과는 약간 상충이 되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우프죠. 네, 웃기지만 슬픈. 아니 저희 어머니도 70대 중반이신데 네. 여전히 저 보면 그냥 애기 같은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좀 많았었고요. 지금도 뭐 없지 않고 지금도 있고요. 그게 부모님한테 이거를 물려받아서 같이 한다고 해도 그런 갈등 어려움이 있군요. 예, 후계농, 제가 이제 후계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부모님부터 농사를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후계농이라고 하는데 네. 후계농의 대다수가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100%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봐요. 네, 100% 있고 그 네. 갈등이 힘들어서 네. 떠난 사람도 있고 예. 갈등이 힘들어서 아예 그냥 사업차를 분리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마인드가 다르다고 했는데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을 이제 배우잖아요. 예. 제가 B&A를 잠깐 활동했었지만 네. 많은 대표님 만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런 좋은 점을 본받고 싶어. 네. 그래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어떤 체계적인 마인드나 어떤 지표를 갖고 얘기하자면 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마디로 주먹구구인 거죠. 특히나 농업 분야의 회사들은 네. 대부분이 거의 주먹구구라고 보시면 예. 주먹구구라는 표현이 조금 비하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저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는 셈이에요. 어떤 성장을 도표를 그리고 아니면 네. 직원을 활용하고 어떤 회계를 알고 격리를 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세금 견설, 예를 들어 세금 견설을 발행해야 되는 어떤 네. 업체한테 그냥 현찰을 주고 좀 더 싸게 사오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법인도 내에 있어서 그런 출처들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배우지를 않았잖아요. 예. 부모님 세대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세대에서는 조금 회사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한마디로 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사실상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법인 경력이 20년이 넘었다도 10년 조금밖에 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네. 재무제표 상의 지표가 그런 것들 보더라도 좀 한눈에 봤을 때 어떤 이 회사가 이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진 시기가 저희 생각보다 짧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부모님하고의 갈등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었고 또 뭐 처음에 안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뭐가 안 좋았나요? 아버지가 이제 건강성이 예. 쓰러졌다는 부분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풍치도 좋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진짜 아버지가 굉장히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네. 진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몸이셨는데 네. 이제 뭐 본인의 건강 관리를 좀 미숙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그런 술 같은 것도 좋아하셔서 농촌 가면 예. 저 아는 제 친구 아버님도 네. 서울에서 은퇴해서 가셨는데 네. 그렇게 매일 술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봤을 때 되게 좀 멋있었다고 표현하면은 저는 네. 아버지를 좀 무서워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막 땀에 쩔고 막 몸에 흙덩이가 다 되고 막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도 네. 저녁 때만 되면 진짜 깔끔하게 입으시고 네. 이제 이렇게 술자리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일할 바에는 정말 충실하게 일하고 예. 즐기러 갈 때는 또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잘 가시는 모습이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좀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시골에서 네.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시지? 아니 그거 이상한 데가 아닌데 이제 아니,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그러니까요. 되게 좀 잘 노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이제 건강적인 관리에서 좀 미숙해서 좀 젊은 나이에 좀 쓰러지셨는데 네, 2번 정도 쓰러지다가 결국에는 한 좀 반 정도를 못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활치료 6년 이상 꾸준히 받고 지금 거의 일어서셨어요. 네, 운전도 하실 줄 아시고. 그러시구나. 보통 생각하면 농사일이 고되고 덥게 막 손에 묻히고 그래서 이게 깔끔하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때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또 사진 찍어도 그런 모습들 그대로 드러내고 또 어디 뭐 청년 농부들 모임이다 아니면 어떤 그 모임 단체나 아니면 연합회 가면은 굉장히 다들 잘 깔끔하게 말씀만 있고 진짜 어디 보면 누가 보면 농사 짓는 친구들 같지 않나요? 네, 보면은 진짜 패션에 있어서 뭐 도시의 어떤 패셔니스타 정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고 잘 입네 정도는 다들 꾸미고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농부들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랐다가 20대, 30대에 내려가는 분들 30대에는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떤가요? 그분들은 아까 전에 적응하기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워낙 이제 도시에서의 그 삶의 패턴과 시골에서 삶의 패턴은 180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지역사회는 굉장히 좁습니다. 도시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걸릴 게 없잖아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나하고 마주치지 않는 이상 걸릴 게 없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모습의 태도를 그대로 시골에서 드러내면 굉장히 욕먹어요. 그냥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렇게 낙이 찍히면 이게 그냥 옆 사람 옆에 어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찍히면 그 동네한테 다 그렇게 찍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럽고 근데 그게 어려운 점이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어떤 점이 싸가지가 없게 보이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인사라도 한마디로 안 하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왔어요. 한 동네에. 그 동네에 봤자 한 100가구 안 되는 동네에 기농을 왔어요. 근데 그 100가구에 봤자 서로 사나 그 이장님부터 해서 다 아는 사이고, 친척 관계들 다 있는데, 뭐 인사를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지난다 싶으면 그냥 처음엔 누구 이렇게 호기심 갖고 쳐다보거든요. 호기심 갖고 쳐다보다 그냥 거의 뭐 인사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벽을 쌓고 사는 거 똑같아요. 저 싸가지 없는 놈. 네, 진짜 젊은 친구가 와서 뭐 열심히 하려면 되게 도와주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교류가 없거나 도심처럼 그냥 In my way처럼 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 진짜. 요즘 젊은 친구,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 같은 게 있거든요.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줘. 그냥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지나가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스타일하고 농촌으로 가면 그게 되게 부딪히겠네요. 부딪히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성격이 오래 버틴 걸 못 봤어요. 제가 그나마 좀 오래 좀 남아있는 기농하신 분들 어떤 태도나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다정합니다. 그리고 인사성도 밝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렇게 좀 잘 챙겨드리고 먼저 인사드리고 이런 분들 좀 지금까지 오래 계신 것 같아요. 그 인사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손잡고 안녕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그래도 그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좀 그런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또 이름 같은 것도 좀 많이 알고
그렇게 좀 신경 쓰다 보면 예. 이제 제가 먼저 좀 다가가는 게 그분들 앞에서는 더 편하죠. 아. 저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아. 네. 또 인상한 거 이외에 또 이렇게 시작할 때 뭐 유의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삶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적인 부분이 네. 안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좀 여가 생활. 아, 그쵸. 네, 여가 생활 같은 게 한마디로 영화라도 보고 싶으면 네. 차 타고 1시간 가야 되고. 아. 네. 동네 영화관이 있지만 한 예. 개봉 끝난 지 한 달 뒤에나 개봉되는 것들을 예. 영화관이 아니라 뭐 문화회관 같은 데서 이제 틀어주거든요. 네. 시중 영화값보다 한 3분의 1 값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아.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교육적인 수준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여가생활 하겠다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왔다 싶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그런 것들도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뭐 여성분들이 네네. 그 농촌에서 생활하는 거 되게 남자들보다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주변에 또래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또래가 네. 내 30대라 하더라도 네. 주변에 30대 친구들이 없는 거죠. 아. 지금의 어떤 30대, 20대는 다들 학업이다 직장이다 해서 다 서울이나 이런 도시권으로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어디 진짜 말 그대로 청년회라는 데 가시면 네.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청년회장 맡고 계시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50대이신 분들이 청년회 맡고 계시고 예. 부장 맡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라는 단어가 농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만 39세의 어떤 그 청년이 많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있어서 여성분들은 일단은 부모님이 같이 있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먼저 외롭고 그다음에 아. 또 혼례, 그러니까 혼기 같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그렇군요.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군. 경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윤 대표님 저하고 같이 보육원에 있는 거주하는 청소년들 네.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사회공헌 활동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농사에 관심 있었던 친구를 인턴십도 제공해 주시고 네. 결국은 지금 채용까지 하셔서 같이 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네 20살짜리는 거의 혼자잖아요. 혼자 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되게 이뻐하시고 네. 잘 보살펴 주시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게 농업이나 그런 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그 농사 쪽을 좋아하고 작물 재배를 좋아하고 도심에서 자라는데. 네, 도시에 자라는데 좀 독특한 케이스에 좀 네. 해당하는 친구라서 네. 그래서 저는 자연환경을 좋아하고 또 낚시를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뭘 좋아? 낚시. 낚시. 네, 낚시를 잘하는데 또 이 친구가 좀 친화력이 좀 좋아서 네. 처음 보는 그런 낚시터 하는 그런 아저씨들이나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좀 잘 지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같이 또 물고기 잡은 걸로 매운탕 끓여 먹고 회도 떠먹고 이렇게 어디 갔다 왔으면 낚시 갔다 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와, 좀 독특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낚시도 할 수 있고 하이킹도 갈 수 있고 뭐 자전거 타고 한 10분, 20분만 나가면 바다하고 네네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네. 오히려 또래 친구들 만남보다 그런 쪽을 더 많이 좋아해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충북에 이런 농업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 공동체에 보면은 대안학교도 있는데 대안학교도 있고 그 농업 공동체 안에 그런 카페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봤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출신이 아니라 대구 출신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